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IP 데스크 담당하고 있는 이동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RGTH 김재욱 변리사님 모시고 유럽 특허 유효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옆에는 RGTH 김재욱 변리사님 나와 계시고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RGTH의 김재욱 변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리사님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유럽 특허 유효화에 대해서 변리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우선 유럽 특허 유효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게 필요한지,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시청하시는 분들께 우선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럽 특허 제도는 유럽 특허 조약이라는 이제 국제 조약을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국제 조약에는 현재 38개국이 이제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 외에도 특허가 이제 확장 가능한 모로코, 튀니지, 캄보디아 등 다른 6개 국가도 있지만은 경험상 이런 확장 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듯이 유럽 특허 출원에 대해서 출원 후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심사, 등록, 결정까지 유럽 특허청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유럽 특허청에서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이 모든 유럽 특허 조약의 가입국에서 그 특허권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 결정이 나고 그 유효한 특허가 그 해당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승인, 유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발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절차를 개별국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 유효화 절차를 보면은 이제 해당 국에서 이제 요청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 제출, 그리고 수수료 납부, 그리고 회원국에 따라서 이제 그 현지 대리인 선임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회원국마다 요구하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제 이 영상에서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 특허가 유효화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동으로 등록까지 되는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유효화 절차가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국가들이 있는데요. 즉, 이제 자동 등록이라고 하면은, 번역문 제출, 그리고 추가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그 나라의 현지 대리인 지정이 이제 필요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총 8개국이 있는데요. 독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모나코, 아일랜드, 이 국가에서는 유럽 특허청에서 등록 결정이 되고 나면은 자동으로 이 국가의 특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자동 등록되는 국가 이외에 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국가들은 어느 국가이고, 그리고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가 또 진행이 돼야 되는지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 국가에 따라서 이 유효 절차에 대한 규정이 되게 상이합니다. 자동 등록이 되지 않는 국가는 이렇게 별도 유효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대부분 등록 공고일, 그러니까 유럽 특허청에서 등록 공고에 대한 통지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기재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유효화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해당 국가법에 따라서 이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국 언어로 청구한 번역이 요구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2개국이 있는데요.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이렇게 이제 12국가에서는 자국 언어로 청구항을 번역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8개국 자동 등록되는 국가, 그리고 지금 청구항 번역문이 요구되는 12개의 국가,
그러면 이제 18개국이 남는데요. 이 국가에서는 청구항 그리고 명세서까지 전부 다 자국 언어로 번역문을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영어로 청구항 또는 명세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유럽 특허가 독일어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영어 번역이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그 유럽 특허청에서는 공식 언어가 독일어, 영어, 불어이기 때문에 영어 말고도 이제 불어나 독일어로 그 특허 심사가 진행되고 이제 명세서가 이제 도거나 이제 불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등록 절차, 이제 유효화 절차에서 영어에 대한 번역문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EPC 38개 회원국 이외에 또 기타 국가들이 또 존재하고 있고요. 이 모든 국가에 우리 기업들이 특허권을 모두 갖는다는 것은 사실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너무나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출원 업무, 등록 업무를 하시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 또 전략이 좀 있는지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경험상 이제 모든 EPC 이제 유럽 특허 조약 회원국에서 유효화 절차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허 번역문 작성에 대한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청구항이 10개인 특허를 모든 EPC 회원국에서 유효화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평균 한 5만 5천 유로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유럽 특허 출원을 할 때에도 그 출원 비용이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다고 이제 불만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등록 절차에서 그 유효화 절차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5만 유로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면은 이거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유효화 절차를 대부분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험상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가장 많은 유효화 절차를 진행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보면은 네덜란드나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출원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만약 유럽 특허권이 한두 국가에서만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유럽 특허 출원은 대신에 개별국에서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기업에게 맞는 특허 출원 및 등록 전략이 유럽에서는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효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번역문 제출이 요구되는 국가에서는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유럽 특허청에서 이제 등록 공고 통지서를 받으시고 3개월 이내에 유효화 절차, 그러니까 번역문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명세서 전체에 대한 그 번역문을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굉장히 생소한 언어로 번역문을 작성을 해야 된다면은 그게 시간이 더 추가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이 통지서를 수령하시고 나서 지정 이제 유효화 국가를 바로 현지 대리인에게 전달을 해 주셔서 이 유효화 절차 진행이 굉장히 수월하게 이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특허 출원부터 등록 결정 그리고 유효화까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또한 시간 및 비용을 또 투자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유럽 국가의 특허를 보유하게 되실 텐데요. 이렇게 힘들게 소유하게 된 특허권 어떻게 관리를 또 그럼 하실 수 있을까요? 우선 유럽 특허가 이제 등록이 되고 난 후부터는 그 연차료를
더 이상 유럽 특허청에 납부하시는 게 아니라 해당국 특허청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특허 출원이 이제 심사 과정에서는 그 유지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출원에 대한 유지료를 유럽 특허청에서만 거기에만 납부하시면 됐었는데 이제 특허권이 발생하고 유효화 절차를 다 진행하시면은 그 해당국에 개별적으로 이제 연차료를 납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해당국에서의 이제 그 개별국 특허권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해당국 법, 특허법, 그리고 뭐 다른 이제 법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그 해당국 법원에 그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끝으로 유럽 특허 유효화 관련해서 변리사님께서 시청자분들께 주실 메시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까지 저희가 안내해드린 이 내용은 현재 유효한 유럽 특허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뭐 들으셔서 알 수도 있으시겠지만 유럽 통합 특허 제도라는 게 있고 이게 몇 년 동안 이제 발효가 되지 않고 계속 지연이 됐었지만은 늦어도 2023년에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발효가 되면은 기존의 유효화 절차 없이도 특허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영상에서도 다루겠지만은 이 제도가 발효가 되고 이제 유예 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유럽 특허 제도와 그러면 다른 등록 루트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욱 변리사님 모시고 유럽 특허 유효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제공드리지 못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메일 또는 댓글 등을 통해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지재권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